양천구가 서울시에 목동 14개 단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불광천변에서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은평구는 마스크 없이 벚꽃 피는 불광천의 봄을 느끼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출산 지원금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양천구의 경우 구비로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서울시에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해 한 차례 연장돼 다음 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집가가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목동을 비롯해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불광천변에서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은평구는 마스크 없이 벚꽃 피는 불광천의 봄을 느끼고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마라톤 코스는 불광천 수변부대에서 출발해 홍제천 입구를 지나 마포 성미다리를 반환점으로 도는 10km 코스와 증산교를 반환점으로 도는 5km 코스 두 가지입니다. 참가자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600명을 모집하는데요. 은평구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행사장에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구호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5월 중에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네, 조례 폐지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천구가 최근에 출산 지원금을 없애겠다고 했습니까? 네,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천구가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 계획을 고지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앞서 양천구는 지난 2021년 1월 1일자 출생아부터 자체 출산지원금을 확대해서 원래 둘째아부터 주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주는 거로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을 시행을 하면서 양천구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자체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결국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이 자체 지원금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1년이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2021년도에 출생한 그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고요. 올해는 이제 이런 지원이 끝나면서 조례 폐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첫 만남 이용권이 국비랑 시비랑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이유로 지금 자체적인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부가 44.3%를 부담하고 나머지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 뭐 예산 상황이라던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제각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양천구처럼 폐지하는 곳도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양천구를 비롯해 자치구 17곳이 기존에 있던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는 등 첫 만남 이용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곳은 셋째아부터 또 3곳은 첫째아부터 자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첫째아에게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고요.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지원 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나 보여요. 네.
맞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이 서울에서 5째를 낳을 경우에 중구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서 예. 자체 출산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으니까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양천구처럼 출산 지원금이 자체적으로 없는 그런 17개 지자체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최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의 출산 지원금이 아까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높은데 이 재정 자립도를 보면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고 그리고 중구가 3위입니다. 네. 지역별로도 이렇게 지원 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는 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국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출산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몇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까지 월마다 최대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충청북도는 오는 5월부터 아이 한 명당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을 5년간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주는 게 없고 또 인천시도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진군이 아이 한 명당 양육수당을 5,04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만 84개월까지 그러니까 만 7세죠. 매월 6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만 36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총 1,080만 원 지급을 하고요. 넷째아부터는 매달 지급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상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자금 대출 이 5천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주택 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둘째는 800만 원, 그리고 셋째는 3,8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어디는 수천만 원을 주는데 또 어디는 정부 지원금만 주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좀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출산 지원과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연말까지 126곳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484곳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연말까지 126곳 추가해 600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4월 10일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된 어린이집은 5월 중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양천구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얼굴 인식 블랙박스 도어록을 지원합니다. 얼굴 인식 블랙박스 도어록은 기존 얼굴 인식 도어록에 24시간 현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이 더해진 제품인데요. 도어록의 출입 이력이 장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가 구청 복지부서에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도어록 지원 대상은 신월동 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 50명입니다. 양천구는 이번 도어록 지원이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택배 분실,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봄꽃 거리가 생깁니다. 서울시가 봄을 맞아 봄꽃 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봄꽃 거리는 서울광장 주변 덕수궁 앞 유휴공간과 주요 간선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 화분, 테마 화단 등의 형태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봄꽃 거리에 수선화, 데이지 등을 심고 주요 공원과 연계해 거리마다 봄꽃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절반 넘게 줄어든 수도권 공항버스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공항버스를 증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까지 수도권에 공항버스 570여 편이 증편되고 9월까지 890여 편이 추가로 증편됩니다. 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 손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심야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예, 재밌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네.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를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예. 부동산은 한 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론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론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네.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영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네.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생충 박물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매년 기생충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패러사이트 마이크로 패턴과 추상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기생충의 모습을 세포와 조직, 조각들로 해체한 뒤 하나의 패턴 이미지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시 기간 매달 작품을 교체하며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징그러운 외모와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 1위가 되었던 기생충을 아름다운 패턴의 이미지로 재구성한 사진 작품을 전시하여 연출하였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기생충을 이번 아름다운 사진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진행하였고요. 서울시가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유기동물은 4,800여 마리로 이 중 32%가 입양 기증됐고 14%는 안락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입양 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해 줍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 13곳이 있으며 보험 가입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입양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